그의 손이 제 허벅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어 변속을 가르친다면서요. 근데 그 손은 기어봉이 아니라 제 무릎을 향하고 있었죠. 54년 인생에서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차 안은 좁았고 그의 체온이 코끝까지 느껴졌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미숙님, 오늘 야간 연습 나갈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죠. 운전 연습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끄덕여 버렸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밤 28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숨이 막히도록 뜨거웠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근데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운전을 배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어쩌다 이 남자한테 빠져버린 건지. 저는 오미숙, 올해 54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는 차가웠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놀랍지도 않았어요. 남편 정현수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거든요.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지 벌써 6년째였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들어오는 남편.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척하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80평 아파트가 저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군대 간 지 8개월째고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예쁘다는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통화는 1분도 안 됐어요. 다음 주 출장 때문에 귀국 못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8년을 살았는데 나눌 이야기가 없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소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조용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친구 영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랑 드라이브 갔다 왔다면서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날씨 좋다고, 봄이라 좋다고. 전화 끊고 나니 더 우울해졌어요. 드라이브.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평생 남편이 해줬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없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54살에 대중교통 앱 보면서 헤매는 제 모습이 처량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남편 기다리고 아들 기다리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운전이나 배워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운전학원을 검색했어요. 집 근처에 한마음 운전학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후기도 괜찮았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많이 오신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54살인데 이 나이에 배워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등록한 다음 주 월요일 운전학원에 갔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54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학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문을 밀었습니다. 서류 쓰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나이 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중년 여성분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괜히 안심이 됐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인상이 좋았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더라고요.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은 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있었어요. 오미숙 님이시죠? 저는 이준혁입니다. 원장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차로 향하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운전 완전 처음이세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남편이 항상 해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남편분이 좋으시네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좋은 남편? 글쎄요. 운전해주는 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남편이 없잖아요. 흰색 연습 차량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그의 손이 크더라고요. 투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아마도요. 시트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가 손을 뻗었는데 그의 팔이 제 허리 옆을 스쳤습니다. 움찔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의 체온이 갑자기 느껴지니까 당황한 거였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인 것만 배웠어요. 시트 조절, 밀어보는 법, 기어 위치, 페달 위치. 실제로 운전은 안 하고 이론만 했는데도 1시간이 훌쩍 갔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그의 칭찬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실제로 출발해 볼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아무도 제 옆에 없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실제로 차를 움직였어요. 발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가 스르륵 움직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준혁 씨가 옆에서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그 목소리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칭찬이 어찌나 좋던지. 남편한테는 언제 마지막으로 칭찬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세 번째 수업날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안 챙겼는데 학원 도착하니까 준혁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큰 우산을 들고서요. 비 오는 거 보고 혹시나 해서요. 그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줬어요. 자기 어깨는 젖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우산 기울여준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다음 일정을 잡았습니다. 미숙님, 다음 주는 월, 수, 금 어떠세요?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전담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오면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학원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니. 이 나이에 웬 설렘인가 싶었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학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르게 됐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왜 이러지? 그냥 운전 배우러 가는 건데. 누굴 위한 건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날
주차 연습을 했어요. 후진 주차가 어렵더라고요. 백미러 보면서 핸들 돌리는 게 헷갈려서 자꾸 삐딱하게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죠. 그러더니 그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핸들 잡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꺾으시면 돼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는데 제 손을 감싸니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숙님? 그가 제 얼굴을 봤어요. 가까웠습니다. 코끝이 닿을 것 같은 거리였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깊고 따뜻한 눈. 제가 갑자기 몸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아, 네. 이해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그도 느꼈겠죠. 어색한 공기가 흘렀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 배우고 있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잘 됐네. 면허 따면 편하겠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전화는 3분 만에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낀 거였습니다. 전화해도 형식적이고 들어와도 각방 쓰고. 근데 준혁 씨는 달랐어요. 비 올 때 우산 들고 기다려주고 틀려도 괜찮다고 웃어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여자였어요. 누군가한테 관심받는 여자.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이런 감정. 무서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설령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거든요. 그 사람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6번째 수업날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미숙님, 이번 주에 도로 연수 나가야 하는데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낮에는 차가 많아서요. 저녁이요. 둘이서요. 어두운 시간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하면서도 알았어요. 이건 운전 연습이 아니라는 걸. 금요일 저녁 7시 학원 앞에서 준혁 씨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어요.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흰색 슬랙스.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운전 연습하러 가는 건데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웃겼어요. 하얀 연습 차량이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차에 탔어요. 한강 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발라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아세요? 네, 좋아해요. 신혼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쓸쓸해졌습니다. 신혼 때, 그때는 남편이랑 좋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강변도로에는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미숙님이 운전해 보세요.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핸들을 잡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야간 운전은 처음이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조금 진정이 됐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공원 주차장에 세워볼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도 꺼져 있었고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예감이 왔어요. 사실 저 미숙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첫날 학원에 오셨을 때요. 긴장한 표정으로 서 계셨잖아요. 근데 눈이 되게 슬퍼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요. 저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원장님도 외로우세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4년 전에 암으로 갔어요.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딸은 시집 가서 1년에 몇 번 보고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가 호라비인 줄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참으려고 했는데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외로워요. 진짜 많이요. 6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남편인데 남편 같지 않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감싸니까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차 안에서 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요. 미숙님,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 미쳤나 봐요.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무서운 것처럼요. 54년 인생에서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남편과의 키스는 항상 형식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끝이 살짝 들어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숨이 막혀서 입술을 뗐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차 안에 가득했어요.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발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볼은 상기되어 있고 눈은 반짝이고 살아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얼굴 보는 거.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운전 연습이라는 핑계로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연습이 아니었어요. 한강변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손잡고 강변 산책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눈 맞추고 연애였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웃기죠. 근데 행복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님,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드라이브 갈까요? 좀 멀리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걸. 양평 쪽으로 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까 점점 어두워졌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요. 밤 9시가 넘어서 강변에 도착했어요. 작은 펜션들이 있었습니다. 예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들어갈까요?
그가 한 펜션을 가리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네. 대답이 나왔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입은 이미 대답해버렸습니다. 펜션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 형태였는데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이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만에 남편 아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미숙님,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몸을 돌렸습니다. 그와 마주봤어요. 그의 눈이 깊고 간절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될까요? 미숙님한테 상처 주기 싫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천천히 키스가 시작됐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턱을 타고 목으로 내려왔어요. 목덜미에 입술이 닿는 순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님 정말 예뻐요. 그의 손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마치 선물 포장 뜯듯이요.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54살 몸이에요. 젊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어서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등으로 내려가더니 불에 지어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어요.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고 몸 곳곳을 탐색했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그가 저를 눕히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겁더라고요. 아프면 말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배려가 가슴을 울렸어요.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깨어났어요. 54살의 몸이었지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숨소리, 제 신음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였어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준혁 씨,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님, 그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가 저를 안고 누웠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들이 엉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미숙님, 네. 당신 정말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잊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면허를 땄습니다. 이제 진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학원 갈 핑계가 없어졌으니까요. 준혁 씨, 이제 면허 땄는데 어떡해요? 개인 연습해야죠. 도로 연수는 따로 해야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는 계속됐어요. 개인 연습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날 준혁 씨와 드라이브 하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미숙님은 남편이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랑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무서워요.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어정쩡한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끝내지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관계.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들어가. 이번엔 한 달 있을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집에 있는다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준혁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니, 그보다 남편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상하게 심장이 무거웠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는 모습,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왔어요? 응. 고생했어. 그게 끝이었어요. 포옹도 없고 반갑다는 말도 없고 우리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업자처럼요. 차에 탔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내가 운전해? 면허 땄잖아요. 말했었는데. 아, 그랬나?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봤어요.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운전하면서 준혁 씨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었으면 고생했겠다. 혼자서 배우느라 이런 말 해줬을 텐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짐을 풀어줬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더라고요. 밥 먹을래요? 응. 뭐 있어?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래.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휴대폰만 봤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6개월 만에 만난 아내랑 할 얘기가 없는 건지, 오늘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응, 푹 쉬어요.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기 방이요. 우리는 각방을 쓰거든요. 5년째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미숙님, 남편분 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남편은 저 방에 있고 저는 다른 남자 생각하고 최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고 낮에 준혁 씨 만나고 저녁에 다시 남편 밥 차려주고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준혁 씨를 만나는 시간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연락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혁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숙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남편분 때문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해요. 같은 집에 있는데 더 외로워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나았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숙님 못 만나니까 미치겠어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힘든 거였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가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요. 운전 연습도 하고. 운전 연습? 면허 땄으면서 아직 서툴러서요. 도로 연수받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한테 배우는데? 학원 원장님이요. 남자야? 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어요. 왜 그렇게 봐요? 아니, 그냥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무거운 공기가 식탁 위에 깔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들킨 걸까? 의심하는 걸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들키면 어떡하지? 준혁 씨는? 나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변 주차장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그 장소. 준혁 씨, 네.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남편분 오셨을 때부터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숙님,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마지막으로 키스했어요. 짧고 슬픈 키스였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혁 씨. 당신도요, 미숙님. 그가 차에서 내렸어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2달간의 사랑이요. 아니,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륜이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사랑이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프고, 가장 살아있던 시간이었어요. 준혁 씨와 헤어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아니, 못 알아채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맥주를 들고 왔어요. 하나 마실래? 네. 남편이 맥주를 건네줬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수가, 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가요?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남남처럼 사는 거, 가슴이 뜨끔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래 혼자 두고, 무관심했고,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베트남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뭘 위해 이렇게 떨어져 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포기했어요.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 사람 손이 이렇게 컸나? 새삼스러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 모르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네. 무슨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준혁 씨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한참을요. 근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다 끝나니까요. 28년 결혼 생활이, 가족이 다 무너지니까. 그냥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저도 미안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반쯤은요. 우리 다시 해보자. 시간 걸려도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다시 해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에 왔어요. 오랜만에 같이 자도 돼?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근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색했어요. 5년 만이었거든요. 같은 침대에 눕는 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준혁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야. 내가 28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손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베트남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30분씩, 가끔은 1시간씩. 오늘 뭐 했어? 운전 연습했어요. 혼자서요. 조심해. 사고 나면 안 돼. 걱정해주는 남편. 오랜만이었어요. 6개월 후 남편이 완전히 귀국했습니다.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국 지사로 옮겼다더라고요. 왜요? 승진 포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야.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갔어요. 제가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번은 한강변을 지나가는데 준혁 씨와 갔던 그 주차장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남편과 벚꽃 구경을 갔어요. 손잡고 걸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행복해? 대답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반쯤은 진심이었어요. 나도 행복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작년엔 쓸쓸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가끔 준혁 씨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연락은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미숙, 올해 55살입니다. 작년에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변명하자면 외로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요. 멀리서 반짝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해요.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툴고 어색하고 가끔은 답답해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둘 다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운전대를 잡고 어딘가로 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옆자리에 남편이 있거든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